함석헌이 입을 다물자 군사정권의 사쿠라란 비난이 쏟아진다. 함석헌에게 조국의 자유와 민주는 남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씨알들이 이뤄내야 할 책임이자 소명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체류하며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함석헌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든다. 박정희 군정 통치의 연장을 알리는 신문 기사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병무 박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아침에 이제 뭘 저거 하다가 한국선 신문을 이렇게 보시더니 눈시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좀 눈물이 좀 날까 말까 그러면서 조용히 나 갈래. 그리고 그냥 비행장으로 가서 오셨다는 거예요. 뭐 스케줄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이제 그러니까는 와서는 이제 김포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신문 보니까 그냥 뭐 정권 때리고 이제 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인권제 그때부터 선생님의 소위 박정희 정권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함석헌의 대중강연회가 시작된다. 강연회마다 새벽부터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함석헌은 이때부터 행동가로서의 투쟁을 결심한다. 박정희님, 내가 당신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라고도 육군 대장이라고도 부르지 않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혁명 이론이 없었습니다. 단지 손에 든 칼만을 믿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무력만으로 얻지 못합니다. 함석헌에 대한 정권의 비난은 거셌다. 정권은 심지어 그를 마녀 또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노인네로까지 몰아붙였다. 그러나 군사정권을 향한 함석헌의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됐습니다. 1965년 전국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강행한다. 함석헌은 사상계에 글을 싣고 한일 회담에 적극 반대한다. 표시하는 우리 젊은 학도들의 시위 분노한 군중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곧이어 계엄령이 선포된다. 정부는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수도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의 박정희는 전국의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과 학생들을 체포 구속한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저음한 담화를 통해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함석헌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해 삭발을 하고 2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인다. 박정희 정권의 억압에 맞서면서 함석헌은 행동하는 평화주의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마지막 역사의 무한 책임자는 씨알이다. 이렇게 함석헌은 보기 때문에 끊임없는 당시의 현실 비판을 하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우리 씨알들에 있다. 씨알들이 재구실 못하고 정신 못 차려서 독재자도 생기고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이 이렇게 뒤틀리는 것이다. 이런 씨알에 대한 그 무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각성시켰기 때문에 역사 현실에 행동으로 참여하는 양심의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이 시기 함석헌이 가장 믿고 의지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계의 발행인인 장준하였다. 함석헌과 함께 한일협정에 반대하던 장준하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투옥된다. 박정희의 불의에 참지 못한 장준하는 옥중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육사 9기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공화당 후보와 맞붙는 옥중 출마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장준하에 대한 함석헌의 배려는 각별했다. 함석헌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여나간다. 그걸 나오지 않습니까? 장춘단에서 유명한 얘기.
여러분이 장준하 안 찍어서 장준하 죽는다고 그러고 그 허연 노인이 그냥 펄펄거리고 이제 그거에 다 그냥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옥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양반으로서의 그 장준하를 얼마나 늘 저보고도 가끔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준하는 건 기상이. 그 사람이 그게 되먹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기상이. 이렇게 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만다. 장준하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옥중 당선한 것이다. 장준하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군정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혹해졌다. 사상계에 대한 탄압도 심해져 기고자 수와 잡지의 분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함석헌은 언론의 게릴라전을 주창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언론의 게리라전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정규군의 싸움의 시대가 지나가고 게리라전이 그 승부를 결정하듯이 언론에서도 큰 신문, 큰 잡지로 여론을 지배해가던 시기는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차간에서나 버스간에서나 결혼식에서나 장례식에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의 정의 혁명 사상을 고취하고 지금 잘못된 정치의 비판을 하자는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폭압 속에서 패배주의에 빠졌던 씨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격려였다. 함석헌은 한국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씨알의 소리를 창간한다. 1970년은 4.19 혁명이 열도를 맞던 해로 함석헌의 나이 70이 되던 때였다.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6.8 부정선거라든가 삼선 개헌을 이제 앞두고 언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했지요. 그래서 가장 비판적이고 저항적이었던 우선 사상계에다가 재갈을 물리면서 함 선생은 이제 글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광장을 상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의 어떤 그런 그 매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어느 잡지나 신문이나 방송에도 함석헌 선생의 말을 보도해주는 그런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70년 4월호로 씨알의 소리 창간호를 내게 됐고 함석헌은 씨알의 소리를 통해 본격적으로 씨알들의 저항과 스스로함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함석헌에게 4.19의 정신은 바로 씨알의 정신이었다. 4.19 정신을 한마디로 파악한다면 무엇이라 할까? 나는 썩어지는 씨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5.16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장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한다는 것입니다. 쥐고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9는 반대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땅에 떨어져 썩는 씨알입니다. 썩지만 썩음으로 살아납니다. 4월은 죽음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달입니다. 함석헌은 군사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투쟁의 주체를 씨알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씨알은 특권 없는 보통 사람, 역사의 바닥과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작고 초라한 씨알 속에 무궁한 생명이 담겼듯 씨알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